2024년 11월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2평. 현관문이 열리며 고등학생 강준서가 들어왔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선영과 딸 강유진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엄마는 맨날 나만 뭐라고 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방 정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오빠는 최소한 자기 방은 깨끗하게 해. 거짓말. 오빠 방 더러워 죽겠는데. 준서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준서야. 너 오늘 학원 숙제했어? 했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안 했다면서? 이번엔 했다니까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도 지지 않았다. 그 태도가 뭐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가 먼저 의심했잖아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아버지 강민수가 퇴근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 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각자 싸우느라 바빴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또 싸워? 맨날 집에 오면 싸우네. 선영이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은 맨날 늦게 오니까 몰라.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일하느라. 나는 안 힘들어? 약국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준서와 유진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민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다. 선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 준서는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준서는 생각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면서부터였다. 일이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서도 짜증을 냈다. 어머니도 약국 일이 힘들어졌고 아이들에게 화를 더 자주 냈다.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멀어졌다. 대화는 줄어들고 싸움은 늘어났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족 소통 방법.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침묵의 힘 말 없이 소통하기. 기사를 읽었다. 한 가족이 24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글과 행동으로만 소통하는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이거다. 준서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다. 말로 싸우니까 더 나빠지는 거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준서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님은 소파에 따로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대화는 없었다. 아빠, 엄마,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내일 토요일에 우리 가족 실험을 하나 해봐요. 실험? 민수가 물었다. 선영도 관심 있다는 표정이었다. 24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 대신 글과 행동으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쪽지나 메모, 문자로만 대화하고. 선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실험인 거예요. 24시간만.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민수가 물었다. 왜 그런 걸 하려고? 준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 요즘 너무 싸워요. 매일. 말로.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어떨까? 부모는 서로를 바라봤다. 준서의 말이 맞았다. 요즘 너무 싸웠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24시간만 말을 하지 말아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해 보는 거예요. 유진이 방에서 나왔다. 오빠 뭐라고? 말을 안 한다고? 응. 24시간. 재밌겠다.
나도 할래. 유진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게? 해보면 알죠. 우리 가족,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잖아요. 준서의 말에 가족들은 침묵했다. 사실이었다. 지금이 바닥이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나도 궁금하긴 해. 선영도 동의했다. 알았어. 내일 한번 해보자. 유진은 이미 신이 나 있었다. 와, 진짜 해. 신난다. 준서는 미소 지었다. 첫 발을 뗐다. 그럼 규칙을 정해요. 첫째, 내일 아침 6시부터 일요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둘째, 말 대신 쪽지, 문자, 메모, 손짓 등으로 소통한다. 셋째, 긴급한 상황에만 말을 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 뭔데? 민수가 물었다. 화재, 다친 경우, 그런 거요. 일상적인 건 다 글로 해야 해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24시간 후에 모여서 소감을 나눠요. 어땠는지, 뭘 느꼈는지.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이에요. 모두 준비해요.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가능할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게. 선영도 침대에 누워 걱정했다. 애들이랑 싸우지 않으려면 좋긴 한데 불편할 것 같아. 유진은 신나서 메모지와 펜을 준비했다. 재밌겠다. 오빠랑 쪽지 주고받고. 준서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썼다. 내일부터 우리 가족이 변할 거야. 침묵이 우리를 치유할 거야. 그날 밤 가족 모두 잠들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토요일 아침 5시 50분. 강민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선영이 자고 있었다. 10분 후면 침묵이 시작된다.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계를 봤다. 5시 55분. 준서의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다. 아빠, 일어났어요? 응. 너도? 네. 긴장돼요. 나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5시 59분. 선영과 유진도 방에서 나왔다. 모두 일어났네. 선영이 말했다. 가족. 4명이 거실에 모였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준서가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쉿. 침묵의 시작이었다.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좋은 아침. 잘 잤어? 같은 인사를 나눴을 텐데. 준서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24시간 침묵 실험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가족들은 그 종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유진도 종이를 꺼냈다. 나도 화이팅.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 같았으면 텔레비전을 켰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못 들었던 소리였다. 민수가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커피 마실 사람? 하고 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만들었다. 선영이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도 마시겠다는 뜻이었다. 준서와 유진은 식탁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평소 같았으면 뭐 봐? 너나 잘해라며 싸웠을 텐데. 오늘은 그냥 웃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됐다. 선영이 냉장고를 열고 계란과 빵을 꺼냈다. 유진에게 손짓했다. 식탁을 차리라는 뜻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와 컵을 꺼냈다. 준서는 밥솥에서 밥을 퍼고 민수는 김치를 꺼냈다. 말없이 각자 할 일을 했다.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빨랐다.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눈치껏 움직였다. 10분 후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김치, 밥.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손을 모아 묵념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다. 조용한 식사였다. 포크와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평소 같았으면 이거 먹어, 저거 달라 하며 시끄러웠을 텐데 민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평소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전쟁터였다. 누가 뭘 안 먹는다, 늦었다, 서두르라. 온갖 잔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오늘은 평화로웠다. 선영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조용하니까 좋네. 평소에는 아침마다 애들 깨우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오늘은 각자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먹었다. 식사가 끝났다. 평소 같았으면 설거지 누가 해? 하며 싸웠을 텐데 오늘은 유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접시를 모았다. 준서도 도왔다. 말없이. 민수는 감동했다. 평소 같았으면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설거지를 하며 유진은 오빠에게 쪽지를 건넸다. 오빠, 고마워. 준서도 쪽지로 답했다. 너도. 오늘 착하네. 유진은 웃으며 또 쪽지를 썼다. 말을 안 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말로 싸웠던 거였다. 오전 10시. 각자 할 일을 했다. 민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평소 같았으면 재미없다고 투덜거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집중했다. 선영은 빨래를 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라고 불평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했다. 그런데 유진이 다가와 도왔다. 말없이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선영도 미소로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준서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했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라고 불평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 조용했다. 집중이 잘 됐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선영은 고민했다. 뭘 먹지?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물을 수 없었다. 선영은 거실로 나가 가족들을 모았다. 손짓으로. 네 사람이 모이자 선영은 종이에 썼다. 점심 뭐 먹을까요? 민수가 답했다. 뭐든 좋아요. 유진이 썼다. 파스타. 준서도 썼다. 라면은 어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다.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간단하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라면 몇 개를 끓여야 할지 몰랐다. 평소 같았으면 몇 개 먹을 거야? 하고 물었을 텐데 선영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4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2개만. 준서는 3개 제스처를 했다. 유진은 하나. 선영은 계산했다. 총 6개.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준서가 다가와 도왔다. 계란을 꺼내 냉장고에서 들어 보였다. 넣을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녀가 함께 라면을 끓였다. 말없이. 하지만 호흡이 맞았다. 준서가 면을 넣으면 선영이 스프를 넣었다. 자연스러웠다. 15분 후 라면이 완성됐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생각했다.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평소에는 급하게 먹고 치웠는데 오늘은 천천히 음미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이제 뭘 하지? 평소 같았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함께 있고 싶었다. 준서가 보드게임을 꺼냈다. 할 사람? 종이에 썼다. 모두 손을 들었다. 네 사람은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시작했다. 말없이. 하지만 재미있었다. 말로 싸우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게임을 즐겼다.
유진이 이기자 준서는 박수를 쳤다. 평소 같았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투덜거렸을 텐데. 오늘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오후 3시. 해가 따뜻했다. 민수가 종이에 썼다. 산책 갈까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였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다. 낙엽이 떨어졌다. 유진이 낙엽을 주어 어머니에게 건넸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받았다. 예쁜 낙엽이었다. 준서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서는 아버지를 봤다. 민수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준서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민수는 쌀을 씻고 선영은 고기를 꺼냈다. 준서는 야채를 썰고 유진은 식탁을 차렸다. 침묵 속에서 가족은 하나가 되고 있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주방에서는 선영과 준서가 요리를 하고 거실에서는 민수와 유진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선영은 고기를 구우려고 했는데 준서는 찌개를 끓이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선영은 종이에 썼다. 고기 구울게요. 준서도 썼다. 찌개가 어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준서는 왜 안 되냐는 표정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하는 대로 해라고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말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쪽지를 주고받았다. 고기가 더 간단해요. 선영. 하지만 찌개가 더 맛있어요. 준서. 시간이 오래 걸려. 선영. 제가 빨리 할게요. 준서. 선영은 한숨을 쉬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조금 세게 닫았다. 짜증이 난다는 표현이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감정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왜 그래요 하고 대들었을 텐데 오늘은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썼다. 엄마,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영은 종이를 읽고 놀랐다. 준서가 이렇게 쉽게 양보한 적이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했을 텐데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서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선영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선영도 종이를 썼다. 아니야. 찌개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준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곧 아들을 안아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빨리 화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로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고 상처를 주고받았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말을 할 수 없으니 감정을 글로 정리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했다. 고기도 굽고 간단한 국도 끓이기로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유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종이를 썼다. 엄마랑 오빠가 싸우지 않네. 유진도 썼다. 신기해요. 평소 같았으면 완전 싸웠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가족이 싸운 이유가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은 때로 칼이 되어 상대를 찔렀다. 하지만 글은 달랐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30분 후 저녁이 준비됐다. 구운 고기, 김치찌개,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에는 준서가 종이를 들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해요. 우리 가족이
12시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반이 지났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소리 없는 박수.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식사를 시작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서로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눈빛으로 대화했다. 민수는 선영에게 고기를 구워 접시에 올려줬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하는 행동이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오늘은 고마웠다. 유진은 오빠에게 김치를 더 달라고 손짓했다. 준서는 웃으며 김치를 건넸다. 평소 같았으면 혼자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기꺼이 도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종이를 썼다. 여러분, 저는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선영도 썼다.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잔소리만 했는데 오늘은 애들이 알아서 잘해요. 말로 통제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나 봐요. 준서가 썼다. 맞아요. 말로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하지만 글로 쓰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정말 할 말인가? 유진도 썼다. 저는 오늘 오빠가 좋았어요. 평소에는 맨날 싸웠는데 오늘은 안 싸워서 좋아요. 네 사람은 서로의 쪽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뭔가 변하고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 이번에는 민수가 자원했다. 종이에 제가 할게요라고 썼다. 선영은 놀랐다. 민수가 설거지를 자원한 건 거의 처음이었다. 준서도 함께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말없이. 하지만 협동이 완벽했다. 민수가 씻으면 준서가 닦았다. 준서는 생각했다. 아빠와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났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해했다.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설거지가 끝나고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서는 아버지를 봤다. 민수는 종이를 썼다. 아들, 고맙다. 내가 이 실험을 제안해줘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한 게 언제였던가. 준서는 종이에 썼다. 아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제안을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저녁 8시.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로 했다. 말은 없지만 함께하는 시간.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다. 영화는 코미디였다. 웃긴 장면이 나왔다. 평소 같았으면 저거 봐. 웃겨 죽겠네 하며 떠들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 하지만 행복했다. 유진은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 없는 애정 표현.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스킨십. 준서는 아버지 옆에 앉아 영화를 봤다. 민수는 가끔 아들을 쳐다봤다. 준서는 집중해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영화가 끝났다. 10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함께 있고 싶었다. 민수가 종이를 썼다. 커피 마실 사람? 모두 손을 들었다.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네 잔. 가족 모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지만 함께였다. 선영은 생각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알았어. 평소에는 너무 바빴고 짜증만 냈는데. 민수는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행복인 거구나. 준서는 생각했다. 침묵 실험. 성공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유진은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 싸우지 않아서. 밤 11시. 이제 잠잘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말 대신 제스처로. 잘 자, 좋은 꿈 꿔, 사랑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8시간이 지났어. 6시간만 더. 우리 가족. 정말 변한 것 같아. 선영은 침대에서 민수를 바라봤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다. 선영은 조용히 일어나 노트에 썼다. 여보, 오늘 고마워요. 준서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그리고 설거지 도와줘서.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선영은 쪽지를 남편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민수는 자다가 깼다. 자정이었다. 쪽지를 발견했다. 읽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도 쪽지를 썼다. 여보, 나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여전히. 민수는 쪽지를 선영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자정. 24시간 중 18시간이 지났다. 침묵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정 30분. 준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놀란 준서는 동생에게 다가갔다. 유진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다. 준서는 쪽지를 썼다. 왜 안 자? 유진도 썼다. 잠이 안 와. 오빠는? 나도. 두 남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했다. 유진이 쪽지를 썼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가족이 안 싸워서. 준서는 동생을 바라봤다. 유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사실 이 실험 제안할 때 불안했어. 정말 될까? 하지만 해보니까 좋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유진의 질문에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썼다.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오빠, 사실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유진은 긴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빠, 나 사실 오빠한테 미안해. 평소에 오빠한테 짜증만 냈잖아. 맨날 싸우고. 하지만 진짜 마음은 달라. 나 오빠 좋아해. 자랑스러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왜 말로는 못했을까? 오늘 깨달았어. 말로 하면 왠지 쑥스럽고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퉁명스럽게 대한 거야. 미안해. 준서는 쪽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동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준서도 긴 쪽지를 썼다. 유진아, 나도 미안해. 오빠가 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맨날 너한테 짜증내고 무시하고. 하지만 나도 너를 아껴. 정말로. 너는 우리 가족의 햇살이야. 내가 웃으면 집안이 밝아져. 그런데 오빠가 그걸 말로 표현 못했어. 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서툴러서?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이 기회에 말하고 싶어. 아니, 쓰고 싶어. 유진아, 고마워. 내 동생이 되어줘서. 두 남매는 서로의 쪽지를 읽고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 하지만 진심이었다. 유진이 먼저 오빠를 안았다. 준서도 동생을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거리를 두었는데 오늘 그 거리가 좁혀졌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두 사람은 떨어졌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준서가 썼다.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자. 응. 꼭. 그때 민수의 방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거실에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았다. 민수는 두 아이를 봤다. 둘 다 눈이 붉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다가갔다. 준서가 쪽지를 보여줬다. 민수는 읽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남매가 화해한 것이다. 민수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선영의 방문도 열렸다. 어머니도 나왔다.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는 것을 봤다. 선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다가갔다. 민수가 쪽지를 건넸다. 선영도 읽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네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포옹했다. 가족, 포옹. 말은 없었지만 사랑이 넘쳤다. 한참 후,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자정 1시. 5시간만 더 있으면 수문의 시간이 끝난다. 민수가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싸웠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답은 간단했어요. 말.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이 싸웠어요. 필요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데 오늘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잘 통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말은 때로 앞서 나가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하지만 글은 달라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쓸까 말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선영도 썼다. 맞아요. 저도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애들한테, 당신한테. 필요한 말도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말도 많았어요. 그게 가족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달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통제하지 않아도요.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준서도 썼다. 엄마, 아빠, 유진아. 이 실험을 제안한 건 나였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될까?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됐어요.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오해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요. 훨씬.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말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해요. 유진도 썼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각자 바쁘고, 각자 짜증나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말은 없었지만 함께였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서로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민수가 또 썼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계속 말을 안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이 말이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리고 가끔은 말 대신 행동으로, 포옹으로, 미소로. 선영이 썼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족 모임을 가져요. 말은 해도 되지만 소리는 지르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때요? 준서와 유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이 종이에 썼다. 네 사람은 약속했다. 오늘을 기억하기로.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기로. 새벽 2시. 이제 4시간만 남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잠들고 싶지 않았다. 함께 있고 싶었다. 민수가 제안했다. 새벽까지 깨어 있어요.
함께. 그리고 해가 뜨는 걸 봐요. 모두 동의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쪽지로. 어린 시절 이야기. 재밌었던 일. 힘들었던 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 선영이 썼다. 내가 너희 아빠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와의 첫 만남. 첫 데이트. 아이들은 신기하게 들었다. 부모님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민수도 썼다. 아빠도 너희 나이 때 방황했어. 뭘 해야 할지 몰랐지. 그리고 자신의 청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패와 좌절. 하지만 결국 일어선 이야기. 준서와 유진도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 일에 대한 불안. 부모는 경청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거 가지고 뭘 고민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네 사람은 마음을 나눴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솔직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네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준서는 생각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의 시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해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약속이 있었다. 앞으로 더 사랑하기로, 더 이해하기로, 더 함께하기로. 새벽 6시가 다가왔다. 이제 1분 남았다. 준서는 시계를 봤다. 5시 59분 30초, 40초, 50초, 6시 정각. 스문의 시간이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 소중해서.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어서. 한참 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다. 스문의 시간 만에 내는 소리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일요일 아침 7시. 침묵 실험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다. 가족들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이제 말을 해도 되지만 조용했다. 스문의 시간에 침묵이 습관처럼 남아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정말 특별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민수도 대답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진이 말했다. 엄마. 근데 이상해요. 말을 해도 되는데 하기 싫어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침묵이 편해졌어. 네, 사람은 웃었다. 스문의 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준서가 제안했던 대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자, 이제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준서가 말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많이 반성했어. 평소에 내가 얼마나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짜증만 냈지.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잔소리만 했잖아. 당신도 힘든데. 아니야. 당신 잔소리는 사랑이었어. 이제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부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선영이 말을 이었다. 나는 어제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말로 통제하려고 했다는 걸. 애들한테,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알아서 움직이더라. 그게 신기했어. 신뢰의 문제였던 거야. 유진이 말했다. 엄마, 저희도 알아요. 엄마가 우릴 사랑해서 그런 거. 하지만 가끔은 숨 막힐 때도 있었어요.
어제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게 됐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랬어. 평소에는 엄마가 시켜야 움직였는데 어제는 스스로 생각했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게 성장인 것 같아. 민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이 실험을 제안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싸우고, 멀어지고. 아니에요, 아빠. 우리 모두 노력한 거예요. 가족들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며, 선영이 물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매일 침묵할 순 없잖아. 민수가 대답했다.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갖자고. 그리고 평소에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준서가 제안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침묵의 날을 가지는 건 어때요? 하루는 아니더라도 저녁 한 끼 정도는 말없이 먹기. 유진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선영도 동의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뭔가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종이에 먼저 써보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거야. 내 사람은 새로운 규칙들을 정했다. 어제의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 오후가 됐다. 준서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야, 어제 뭐 했어? 연락했는데 답이 없더라. 아, 미안. 가족이랑 특별한 실험을 했거든. 실험? 준서는 친구에게 어제의 일을 설명했다. 24시간 침묵 실험. 헐, 진짜 말을 아예 안 했어? 응.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엔 좋더라. 우리 가족이 변했어. 부럽다. 우리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준서는 친구에게 제안했다. 너희 가족도 한번 해봐. 진짜 효과 있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말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더 필요한 거지. 한번 시도해봐. 전화를 끊고 준서는 생각했다. 이 실험을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저녁 시간.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이번에는 각자 요리를 하나씩 준비했다. 민수는 파스타를, 선영은 샐러드를, 준서는 스테이크를, 유진은 디저트를 만들었다. 식탁에 앉자 민수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한 점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모두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먼저 시작했다. 나는 이 가족에게 감사해. 준서, 내가 이 실험을 제안해줘서. 선영,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유진, 내가 우리 집에 웃음을 줘서. 선영이 이어갔다. 나는 여러분이 어제 내 제안을 받아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준서가 말했다.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인 게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오빠가 좋고, 엄마 아빠가 좋고, 우리 가족이 좋아요. 사랑해요. 내 사람은 사랑해라고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경청했다. 서로를 존중했다. 유진이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선영은 또 너 왜 맨날 싸워?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제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친구가 더 화를 내서 싸웠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어제를 떠올렸다.
유진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리 지르는 대신 유진도 생각했다. 글로 쓸까요? 쪽지로? 좋은 생각이야. 감정이 격할 때는 글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친구한테 편지 쓸래요. 화난 마음이랑 사과도 하고. 준서가 말했다. 잘 생각했어, 유진아.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빠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상사가 이유 없이 나한테 화를 냈거든. 평소 같았으면 나도 화를 냈을 텐데. 어제를 떠올리고 참았어. 그리고 나중에 차분하게 이야기했지. 효과가 있더라. 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네요. 어제의 경험에서.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설거지를 함께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협동은 완벽했다. 어제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밤 9시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준서가 노트북을 꺼냈다.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일기 같은 거. 좋은 생각이다. 민수가 말했다. 준서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2024년 11월 10일. 우리 가족은 24시간 침묵 실험을 완료했다. 말없이 하루를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깨달았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청, 이해, 존중, 그리고 사랑.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한다. 소리 지르지 않기, 한 번 더 생각하기,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준서는 가족들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선영이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자.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밤 10시. 잠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포옹을 나눴다. 민수와 선영이 먼저 안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서와 유진도 안았다. 오빠, 고마워. 이 실험 제안해줘서 천만에 우리 가족 위해서였어. 그리고 내 사람 모두 함께 안았다. 가족, 포옹, 따뜻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며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준서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24시간 침묵 실험. 성공했다. 우리 가족이 변했다. 완벽하진 않다.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해결 방법을 알았으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소리 지르기 전에 글로 쓰기. 화내기 전에 이해하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규칙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12월 초. 거실 캘린더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가족. 침묵의 날.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한 침묵 저녁 식사의 날이었다. 준서가 먼저 도착했다. 메모지와 펜을 식탁에 준비했다. 유진이 들어왔다. 오빠를 보고 미소 지으며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쉿. 두 남매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말없이. 하지만 한 달 전보다 훨씬 익숙했다. 민수가 도착했다. 아내 선영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을 시작했다. 침묵의 저녁이 시작됐다. 한 달 전과는 많은 것이 달랐다. 이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가끔씩 이렇게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요리가 완성됐다. 불고기, 나물, 된장찌개.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식사를 시작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다. 서로에게 반찬을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눈빛으로 대화했다. 유진이 쪽지를 썼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선영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이 이어서 썼다. 제가 친구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한 달 전에 싸운 친구.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편지 읽고 감동했대요. 그리고 우리 다시 친해졌어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했다는 뜻이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준서도 쪽지를 썼다. 저도 좋은 일 있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긴장됐지만 침착하게 했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민수가 썼다. 아들, 자랑스럽다. 준서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아빠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 요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우리 가족 실험 덕분인 것 같아.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선영도 썼다. 약국에서도 달라졌어요. 환자들한테 더 잘 들어주게 됐어요.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환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서로의 쪽지를 읽으며 뿌듯했다. 한 달 전의 실험이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참여했다. 거실로 이동해 소파에 앉았다. 준서가 노트북을 꺼냈다. 한 달간의 가족 일기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화면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쓴 일기들이 나타났다. 11월 17일, 첫 가족 모임.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나눴다. 소리 지르지 않고 경청하며 좋았다. 11월 24일, 두 번째 모임. 엄마와 아빠가 데이트를 다녀왔다고 했다.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행복해 보였다. 12월 1일, 유진이가 성적이 올랐다고 기뻐했다. 우리 모두 축하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올려야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가족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봤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침묵 저녁이 끝난 것이다. 한 달이 지났네. 우리 가족 정말 많이 변했어. 선영이 대답했다.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났어요. 준서가 물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수가 대답했다. 경청. 우리가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게 된 거. 선영이 덧붙였다. 그리고 존중. 서로를 존중하게 됐어요. 유진이 말했다. 저는 사랑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게 됐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함께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요. 모두 준서의 말에 동의했다. 예전에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다. 민수가 제안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추억을 만들까? 가족 사진 찍는 거. 모두 좋다고 했다. 준서가 삼각대를 꺼내 핸드폰을 설치했다. 네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았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 사진을 확인한 선영이 말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놓자. 좋아요. 유진이 대답했다. 밤 10시. 잠들기 전. 준서는 SNS에 글을 올렸다. 한 달 전. 우리 가족은 24시간 침묵 실험을 했습니다. 말 대신 글과 행동으로만 소통했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싸우지 않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후 한 달,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침묵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대단하다.
우리 가족도 해볼게요. 감동적이에요. 우리 집도 싸움이 잦은데, 스문의 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 한 끼 식사라도 해볼까요? 준서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야, 너 SNS에 올린 거 봤어. 진짜 스문의 시간 말 안 했어? 응. 우리 가족 다 같이. 신기하다. 효과 있었어? 엄청. 우리 가족 완전 달라졌어. 친구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나도 해볼래. 우리 엄마한테 말해봐야겠다.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꼭 해봐. 후회 안 할 거야. 점심시간. 준서는 상담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준서야, 내가 SNS에 올린 글 봤어. 정말 대단한 실험이었구나. 네, 선생님. 우리 가족한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학교에서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든. 내 경험을 다른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준서는 놀랐다. 저요? 발표를요? 응. 내 이야기가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래요. 우리 가족 실험에 대해 선영이 말했다. 좋은 일이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민수도 동의했다. 그래. 우리가 배운 걸 나누는 거지. 유진이 물었다. 오빠, 떨리지 않아요? 떨리지.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경험이 특별하니까. 그날 밤, 준서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스문의 시간, 침묵, 우리 가족을 바꾼 실험. 2주 후, 12월 중순, 준서의 학교 강당에는 3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 있었다. 가족 소통 프로그램의 날이었다. 준서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민수, 선영, 유진도 함께 왔다. 가족이 준서를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긴장되니?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많이요.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면 돼. 유진도 말했다. 오빠, 우리가 있잖아. 화이팅. 준서는 가족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렇다. 혼자가 아니다. 사회자가 준서를 호명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강준서 학생의 발표입니다. 스문의 시간, 침묵, 우리 가족을 바꾼 실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소리와 함께 준서는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300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가족 사진이 떴다. 침묵, 실험 전의 사진. 네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다. 이 사진은 2달 전 우리 가족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엉망이었어요. 매일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로. 청중들이 집중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말 대신 글과 행동으로만 소통하자고. 화면이 바뀌었다. 침묵, 실험 중의 사진들, 쪽지를 주고받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해돋이를 보는 모습.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서는 실험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침의 혼란, 점심의 갈등, 저녁의 화해, 자정의 고백.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했어요. 생각 없이.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았죠.
청중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을 못하니까 글로 써야 했어요. 글을 쓰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써도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더 신중해졌어요. 준서는 자신이 동생에게 쓴 쪽지를 화면에 띄웠다. 유진아, 나도 미안해. 오빠가 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맨날 너한테 짜증내고 무시하고. 하지만 나도 너를 아껴. 정말로. 이 쪽지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요. 객석에서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스문의 시간 후 우리 가족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화면에 침묵 실험 후의 사진이 떴다.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서로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매일. 준서는 청중을 둘러봤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계신가요? 소통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침묵, 실험을. 준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스문의 시간이 힘들면 한 끼 식사라도. 규칙 정하기, 쪽지 준비하기, 긴급 상황 대비하기.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견디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말보다 중요한 거 경청, 이해, 존중, 사랑.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경청, 이해, 존중, 그리고 사랑. 이것들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잘 전해집니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마무리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준서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서야. 선영이 아들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도 아들을 안았다. 자랑스럽다. 아들. 유진도 오빠를 안았다. 오빠 최고야.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준서에게 다가왔다. 한 어머니가 말했다. 학생,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해볼게요. 한 아버지가 물었다. 스문의 시간이 힘들면 몇 시간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한 학생이 말했다. 나도 우리 가족한테 제안해 볼래. 고마워. 준서야. 준서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오늘 자랑스러웠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당당하게 함께. 준서가 대답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싸웠다는 걸 공개하는 게.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누구나 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화해하느냐죠. 선영이 말했다. 맞아. 완벽한 가족은 없어.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지. 우리처럼. 유진이 물었다. 오빠, SNS 반응 어때요? 준서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발표 영상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백 개. 대박이다. 다들 감동했대.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울면서 봤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가족들에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지혜를. 대단합니다. 우리 가족도 해봤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강추. 준서는 가족들에게 댓글들을 보여줬다. 모두 기뻤다. 우리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민수가 감탄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준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준서는 놀라서 가족들을 봤다. 방송국이요? 네. 학생의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학생 가족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준서는 가족들과 눈을 맞췄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서가 말했다. 방송 출연 제의래요. 선영이 말했다. 와, 정말. 민수가 신중하게 물었다. 어떻게 할까?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준서가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진도 말했다. 저도 좋아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특별하니까. 선영이 말했다. 그래. 하자. 우리가 배운 걸 나누는 거야. 네, 사람은 결정했다. 방송에 출연하기로. 그날 밤 준서는 PD에게 연락했다.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촬영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준서는 가족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일주일 후 방송 촬영 날 촬영팀이 집에 왔다.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 PD가 설명했다. 편하게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라다니며 촬영할게요. 먼저 인터뷰부터 시작했다. 각자 침묵 실험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민수가 말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죠.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가족 관계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선영이 말했다. 저는 약사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의 아픔은 몰랐어요. 이 실험이 저를 깨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준서가 말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죠. 이 실험으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유진이 말했다. 저는 중학생이에요. 오빠가 이 실험을 제안했을 때 신기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좋았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후 가족의 일상을 촬영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특별 코너. 다시 한번 침묵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카메라 앞에서 말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쪽지를 주고받고, 눈빛으로 대화하고, 미소로 답했다. 자연스러웠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촬영팀도 감동했다. PD가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말이 없는데도 사랑이 느껴져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다. 좋은 화면 많이 나왔어요. 2주 후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2주 후 12월 말 방송이 나갔다. 제목은 24시간 침묵 말 없이 사랑을 찾은 가족. 방송 시간. 강민순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다.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에 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인터뷰, 일상, 침묵 저녁 식사. 편집이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준서와 유진이 쪽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자막으로
쪽지 내용이 나왔다. 오빠, 사랑해. 유진, 나도, 동생, 준서. 화면을 보며 유진이 울었다. 준서도 동생을 안아주었다. 방송이 끝나고 자막이 떴다. 이 가족의 실험 이후 300개 이상의 가족들이 침묵 실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방송 직후 준서의 핸드폰이 폭발했다.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준서야, 방송 봤어. 대박. 너희 가족 정말 멋있다. 우리 가족도 해볼게. 민수의 회사 동료들도 연락했다. 민수 씨, 방송 봤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선영의 약국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선영 씨, TV 봤어요. 대단하세요. 유진은 학교 친구들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유진아, 너희 가족 TV 나왔어? 완전 부러워.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학교에 가자마자 스타가 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다. 준서야, 어제 방송 봤어. 너희 가족 정말 멋있더라. 심지어 선생님들도 칭찬했다. 준서야, 훌륭한 실험이었어. 자랑스럽다. 점심시간, 상담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준서를 불렀다. 준서야, 어제 방송 봤다. 정말 대단했어.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학교에서 가족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내가 리더를 맡아줄 수 있겠니? 준서는 놀랐다. 제가요? 그래. 내가 가장 적임자야. 실제 경험도 있고, 발표도 잘하고.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봐.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자. 준서는 교장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이제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한 주 후, 준서는 가족 소통 프로젝트 첫 모임을 가졌다. 3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가족 소통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할 겁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첫 번째 과제는 각자 가족과 침묵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스문의 시간이 힘들면 한 끼 식사라도 좋아요. 그리고 소감을 나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준서야, 만약 가족이 거부하면 어떡해? 설득해보세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소통은 강요가 아니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침묵 실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물론이죠. 예를 들어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가족에게 감사한 점 하나씩 적는 거예요. 또는 가족 게임의 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게임하는 거죠. 준서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메모하며 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야, 고마워. 사실 우리 가족도 요즘 힘들거든.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우리 가족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준서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용기만 있다면. 집에 돌아온 준서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30명이나 참여했어요. 선영이 말했다. 대단하다. 내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민수도 말했다. 자랑스럽다. 아들. 내 작은 실험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유진이 물었다. 오빠, 나도 참여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중학생 대표로 참여하면 좋겠어. 좋아. 그날 저녁, 가족들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수가 말을 꺼냈다. 우리 가족 블로그를 만드는 건 어때? 우리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준서가 대답했다.
나도 찬성. 선영이 말했다. 그럼 역할을 나눠볼까? 준서는 글을 쓰고, 유진이는 사진을 찍고, 내가 편집하고, 아빠가 디자인하는 거야. 완벽해요. 내 사람은 그날 밤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름은 침묵의 가족 말없이 사랑을 배우다. 첫 글은 준서가 썼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4시간 침묵 실험으로 가족을 되찾은 네 사람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저희의 경험과 가족 소통에 대한 팁을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배워가요. 완벽한 가족이 아닌 노력하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요. 블로그를 공개하자 하루 만에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다. 댓글도 쏟아졌다. 기다렸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했거든요. 우리 가족도 도전했어요. 효과 있더라고요. 계속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프로젝트 모임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30명 중 25명이 침묵 실험을 시도했다. 한 학생이 발표했다. 저희 가족은 저녁 한 끼를 말없이 먹었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엔 편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다고.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저희는 24시간을 했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가족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저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서도 뭉클했다. 실패한 학생들도 있었다. 저희는 1시간 만에 포기했어요. 너무 어색해서요. 준서가 말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 다음에 다시 시도해봐. 더 짧게 30분부터.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 후 준서는 블로그에 학생들의 후기를 정리해 올렸다. 제목은 우리의 첫 도전 마이너스 30명의 이야기. 반응은 뜨거웠다.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준서 학생이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서는 가족들과 상의했다. 다른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좋은 기회네.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하지만 학교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선영이 말했다. 균형을 잡아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준서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강연을 수락한다고. 그렇게 준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한 가족의 작은 실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듬해 5월. 침묵 실험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강민순의 가족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가족이 되어 있었다. 블로그 방문자는 10만 명을 넘었고 준서는 20개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가족 소통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 토요일 아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매주 토요일 아침은 가족 회의 시간이었다. 침묵 실험 이후 시작한 새로운 전통이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한 거는 뭐가 있을까? 준서가 말했다. 저는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아. 유진이는? 저는 특별히 없어요. 선영이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 여행에 대해 제안하고 싶어. 오, 좋아요. 유진이 손뼉을 쳤다. 가족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함께 결정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론은 이랬다. 여름방학에 2주간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준서의 강연 일정을 조정하고 민수는 휴가를 내고 선영도 약국 일을 쉬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했다. 6개월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를.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때는 매일 전쟁이었지. 준서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도 달라. 예전처럼 싸우지 않잖아. 유진이 말했다. 맞아요. 이제는 이야기로 풀어요. 네, 사람은 웃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후. 준서는 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준서 학생,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준서는 놀랐다. 책이요? 저 같은 고등학생이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또래의 시선에서 쓴 가족 소통 이야기. 분명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준서는 가족들과 상의했다.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래요. 민수가 말했다. 대단한 기회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니? 부담되긴 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선영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쓰는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내 사람의 이야기잖아. 유진도 말했다. 저도 제 부분은 제가 쓸래요. 준서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가족. 그날부터 가족은 저녁마다 1시간씩 모여 책을 썼다. 각자의 시선에서 침묵 실험을 회상하고 느낀 점을 정리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썼다.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만 생각했다.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하지만 진짜 가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경청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선영은 어머니의 시선에서 썼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지만 그게 가족을 지치게 만들었다. 진짜 좋은 엄마는 신뢰하는 엄마였다.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준서는 아들의 시선에서 썼다. 나는 가족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함께 사는 게 당연하고 부모가 나를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침묵 실험을 통해 깨달았다. 가족은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유진은 막내의 시선에서 썼다. 나는 항상 관심받고 싶었다. 가족들이 나만 봐주길 원했다. 하지만 침묵 실험을 통해 알았다. 관심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석 달간의 작업 끝에 책이 완성됐다. 제목은 24시간의 기적. 침묵이 가르쳐준 사랑. 출판사는 감동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각각 담겨 있어서 더 감동적이에요. 책은 6월에 출간됐다. 출판 기념회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책은 완벽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싸우고 멀어졌던 한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책 사인회가 이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희 가족도 6개월 전에 침묵 실험을 했어요. 덕분에 20년 만에 남편과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성은 울먹였다. 선영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한 고등학생도 왔다. 준서야. 나도 우리 학교에서 프로젝트 시작했어. 내가 준 용기 덕분이야. 잘했어. 많은 가족들을 도와줘. 사인회가 끝나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서 민수가 말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 우리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선영이 대답했다. 맞아.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준서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변한 거. 그게 가장 큰 성과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만 명이 읽고 수천 개의 후기가 올라왔다. 이 책 읽고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서 당장 가족들에게 침묵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매일 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감사 인사, 후기, 질문들. 그중 하나가 특별했다. 준서 학생. 저는 싱글맘입니다. 10살 아들과 단둘이 삽니다. 매일 싸웠어요. 서로 지쳐갔죠. 하지만 책을 읽고 침묵 실험을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아들과 연결됐어요. 지금은 매주 침묵 저녁을 가져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는 이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대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한 사람이 아니야. 수천 명의 인생을.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약속대로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2주간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네 사람은 나란히 섰다. 민수가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올 거라고. 준서가 대답했다. 그때는 여행도 싸움의 연속이었죠. 맞아.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모든 게 싸움이었지. 선영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존중해. 유진이 말했다. 그게 가족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는. 네 사람은 손을 잡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 소원을 빌었다. 민수는 빌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를. 선영은 빌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준서는 빌었다.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유진은 빌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2주간의 여행은 완벽했다. 싸우지 않았다. 이해했다. 존중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제안했다.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다시 한번 침묵 저녁을 해보는 건 어때? 모두 좋다고 했다. 네 사람은 말을 멈췄다. 쪽지와 펜을 꺼냈다.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이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 후 민수가 쪽지를 썼다. 가족 여러분, 1년 전 준서가 제안한 실험으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영도 썼다. 여러분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준서도 썼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도 썼다. 엄마, 아빠, 오빠, 사랑해요. 진짜로. 네 사람은 서로의 쪽지를 읽고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서가 말했다. 1년 전 오늘 우리 침묵 실험을 시작했어요. 벌써 1년이나 됐네. 민수가 감탄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선영이 회상했다. 그래. 방송도 나가고 책도 내고.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 네 사람은 별을 보며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다음 해 11월. 침묵 실험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강민순의 가족은 특별한 기념일을 준비했다. 토요일 저녁 6시.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다. 침묵 실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10가족. 총 40명이 모였다. 거실과 주방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훈훈했다. 준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가족은 24시간 침묵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각자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한 아버지가 나왔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6개월 전 침묵 실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직장 일로 바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해서 짜증만 냈죠. 하지만 실험 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딸과 30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이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한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3개월 전 실험을 했어요. 저는 잔소리가 심했거든요. 아들이 저를 피했어요. 하지만 침묵 실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한 고등학생이 나왔다. 저는 박지민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싸웠죠. 하지만 준서 형 덕분에 침묵 실험을 알게 됐고 가족에게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부하셨는데 설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주 침묵 저녁을 가져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10가족이 차례로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비슷했다. 침묵 실험 전에는 문제가 있었고 실험 후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민수가 말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실험이 이렇게 많은 가족을 변화시켰다니. 선영이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때로 의견 충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결 방법을 알아요. 소리 지르지 않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준서가 말했다. 오늘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모두 침묵해보는 건 어떨까요? 40명이 함께하는 침묵.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오후 8시 40명의 침묵이 시작됐다. 쪽지와 펜이 준비됐다. 사람들은 말없이 소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40명이 말을 안 하니 이상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다. 가족끼리 또는 다른 가족과 쪽지를 주고받았다. 웃음도 나왔다. 소리 없는 웃음. 한 아이가 다른 가족 아이에게 쪽지를 썼다. 친구할래? 좋아.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웃었다. 한 부부가 쪽지를 주고받았다. 여보, 사랑해. 아내, 나도 사랑해. 평생. 남편. 두 사람은 포옹했다. 40명의 침묵 속에서 사랑이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1시간 후 침묵이 끝났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박수를 쳤다. 와, 신기했어요. 40명이 말을 안 하는데도 소통이 됐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파티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모두 떠나고 강민순의 가족, 4사람만 남았다. 거실을 정리하며 유진이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준서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민수가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변화할 거야. 선영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눌 거야.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가 끝나고 4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1년 전 침묵 실험을 시작했던 바로 그 소파. 준서가 노트북을 꺼냈다. 가족 일기를 열었다. 1년간의 기록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10일. 오늘 우리 가족은 24시간
침묵 실험을 완료했다. 말없이 하루를 보냈다. 일기를 읽으며 가족들은 1년을 회상했다. 첫 실험의 어색함, 방송 출연, 책 출간, 여행,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2025년 11월 10일 침묵 실험 1주년 40개 가족과 함께 기념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세상을 조금 바꿨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준서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더 많은 가족들과 나누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느낀 것, 완벽한 가족의 비법이 아니라 노력하는 가족의 여정을. 준서는 가족들을 봤다. 우리 앞으로 뭘 할까요? 민수가 대답했다. 계속하는 거지. 우리가 하던 것을. 블로그, 강연, 프로젝트. 선영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외부 활동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유진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문장을 썼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 싸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말보다 경청이, 판단보다 이해가, 비난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통이라는 것을. 자정이 됐다. 잠잘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다. 자자. 이제 자야지.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할 일이 많아. 모두 일어났다. 그리고 포옹했다. 가족, 포옹.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각자 방으로 향하기 전 준서가 말했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해. 세 사람이 대답했다. 침대에 누워 네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다. 민수는 생각했다. 1년 전에 나는 바보였어.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가족이 전부라는 것을. 선영은 생각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워. 진짜 좋은 엄마는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였어. 이제야 알았어. 준서는 생각했다. 내가 제안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어. 나는 성장했어. 유진은 생각했다.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해. 완벽하진 않지만 최고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네 사람 모두 행복하게 잠들었다. 5년 후 2030년 11월 준서는 이제 23살이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 상담사가 됐다. 유진은 19살 대학생이 됐다. 민수와 선영은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랑했다. 그리고 강민순의 가족의 침묵 실험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수만 개의 가족이 실험을 시도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준서는 침묵센터를 설립했다. 가족 소통을 돕는 비영리 기관이었다.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었고 매년 수천 가족을 도왔다. 11월 10일 침묵 실험 6주년 기념일 센터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500개 가족 2,000명이 참석했다. 무대에는 강민순의 가족 4명이 섰다. 6년 전 그날처럼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6년 전 오늘 우리 가족은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말을 하지 않는 것.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다. 그 실험은 우리 가족을 바꿨고 여러분의 가족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준서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큰 글씨가 나타났다. 말보다 중요한 거 사랑.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말이 있든 없든 가족은 연결됩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 4명은 조용한 카페로 갔다. 6년이나 지났네요. 유진이 말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민수가 회상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선영이 말했다. 뭔데? 우리의 사랑.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해요. 6년 전보다 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서가 말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침묵 저녁 어때요? 6주년 기념으로. 좋아. 모두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와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쪽지와 펜을 준비했다.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침묵은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식사 후 민수가 쪽지를 썼다. 6년 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가족. 선영도 썼다. 여러분은 제 삶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합니다. 준서도 썼다. 이 가족의 일원인께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유진도 썼다. 우리 가족 최고. 사랑해요. 진심으로. 영원히. 네 사람은 서로의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6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섰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었다.